미국 구직 사이트에 보면은 허위 공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허위 공고가 뭐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작정하고 허위 공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 20대 초반의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미스터 존슨 학생이 있습니다. 존슨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잠시 던더 머플린 프린트 용지 회사에서 2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지만 나르시시스트 매니저와 굉장히 특이한 회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직원 오퍼를 받지 못했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받고 마지막 학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테니스 수업이나 가창 수업 같은 부담 없고 재밌는 수업들로 남은 학점을 채우고 있음에도 존슨은 오늘도 학교 구직센터에서 이력서를 고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 4학년생의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때 피자 배달부로 일한 이력, 대학교 화장실 청소 일을 한 것까지 끌어다 적습니다. 피자 배달부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배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한 화장실은 단 한 번도 똥유지가 동의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 등등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사전에 나오는 모든 수사들을 모조리 다 때려박아서 이력서를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구직 공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공고에 이력서를 돌립니다. 그리고 회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고 한 달쯤 지나서 구직 공고 사이트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전에 지원했던 똑같은 구인 공고가 글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존슨은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직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얼마 후에 다시 똑같은 구직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를 미국에서는 ghost job이라고 합니다. 고스트 잡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국의 현상을 기업의 어장관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녀관계에서 이성에게 이렇게 살짝 끼를 부리고 접근했다가 분명 문자 보냈는데 문자 읽고 씹고 멀어졌다가 다시 또 잊혀질만 하면 뭐해? 문자 와서 설레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호감은 없는데 내가 필요할 때나 외로울 때 쪽쪽 뽑아먹겠다는 그런 심보에서 나오는 와리가리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어장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유행하는 ghost job이 사실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상대로 어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기업들의 어장 관리 때문에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 특히 경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 MZ 친구들이 구직의 의욕을 잃고 아예 일을 하고 싶은 의욕조차 없게 만들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업들의 어장 관리 실태와 어떻게 하면 어장 관리를 단면에 방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재밌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이 어장 관리가 뭐 하루 이틀 있어 온 건 아닙니다. 이런 짓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더 유행이 된 이유가 요새 누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말뚝을 박습니까? 뭐 대개 미국 사람들은 평균 뭐 4년 정도 지나면 이직을 하고 우리 MZ 친구들은 2년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평균 연차가 2년이니까 뭐 6개월, 9개월 댕기고 이직하는 친구들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뽑아놓은 직원들이 업무 열심히 가르치가지고 이제 업무에 익숙해질 때면은 그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업무 공백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딱히 직원을 구하지는 않지만은 안전빵으로 구직 공고를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시 남녀관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는 연애하고 있으면서 남사친이나 여사친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면서 관계 유지하고 지금 연애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연애 공백이 생기고 외로워지니까 그간 관계 유지하고 있던 남사친, 여사친 후보군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다시 환승해서 갈아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10개의 기업 중에 4개는 허위 구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구직 사이트에 보면은 그 공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허위 공고가 뭐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작정하고 허위 공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 어장 관리가 기업 입장에서 또 개이득인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직 공고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원자 중에 꼭 지금 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원은 아니지만은 경력이 좋아가지고 임마 이거 일단 뽑아놓으면 쓸데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개이득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런 허위 공고를 통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직 공고를 활발하게 게시를 하면은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잘 나가는구나 하게 생각하도록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이나 경쟁사들이 봤을 때 저기는 뭐 직원을 아주 파이팅 있게 뽑네, 잘 나가는 갑지 하면서 긍정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시장 조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 같은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의 짜가리 회사, 내일 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이미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이렇게 쓱 한번 올려봅니다. 보통 잡 포스팅에는 뭐 대략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 급여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간단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상당수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력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채용할 것도 아닌데 보내온 이력서를 이래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경력 있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 봉급을 받고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의외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이 공고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같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성향, 봉급, 이력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거 맨기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데이터를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지금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언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미 그 언니 매니저는 인사과에서 뽑아준 그 고용시장 평균 연봉이랑 평균 경력들이 데이터로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언니가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은 바로 자르거나 바꿔 끼우거나 아이고 제시카 양 요즘 우리 회사 너무 어려워, 응? 이지랄 하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연봉으로 더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구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영국 축구 리그 그 중위권 팀 중에 토트넘 핫스퍼라고 있어요. 제가 아스날 팬이라 가지고 토트넘을 좀 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얼마나 팔아줍니까? 그렇게 유니폼을 팔아가지고 구단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해리 케인 팔아가지고 이적료 엄청난 게 먹고 경기장 콘서트로 전환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땡겼는데도 아이고 손 선수 요즘 우리 구단이 엄청나게 어렵거든, 1년 연장 계약해, 연봉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해줘 하면서 뒤에서는 이미 갈아 끼울 젊은 유망주 선수들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기업에서 이렇게 간을 보는 게 별로 피부에 안 닿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해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3년차 정도만 돼도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꽤 들어오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면접도 1차, 2차 정도 보고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부족한 우리 MZ 세대 친구들은 진짜 이런 어장관리 공고에 여러 번 당하고 또 만약에 이력서 심사에 통과해가지고 인터뷰 단계로 접어들어도 요즘 미국에서는 4차, 5차, 6차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왜 기업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느냐, 이것도 기업들이 하는 심각한 얌체짓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비전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라고 쌉소리를 하지만은 사실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직 시장에서 갑은 대부분 고용주지 않습니까? 구직자 중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반 취준생 존슨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거는 구직자들이거든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은 연봉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인터뷰를 거치면서 이미 구직자는 시간과 마음을 이 회사에 썼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튕기다가 협상이 엎어지면은 또 다른 회사에 지원해가지고 인터뷰 5번 6번 보는 또 이 짓을 반복해야 되니까 회사들은 이거를 뻔히 알고 이런 얌체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얌체짓 때문에 구직을 간절히 원하는 MZ 세대 친구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의 어장 관리를 피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로 공고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공고가 이렇게 올라온 지 오래된 경우에는 어장 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개월 이상 되는 거는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용 프로세스가 미국에서는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공고 날짜가 뭐 2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은 완전히 희소성 있는 직업이나 직책 아니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이나 직책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적어 놓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job description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 legitimate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웹사이트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주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 회사의 지원서를 전달하지만 회사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직 사이트 채용 정보랑 회사 공식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대조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로 연락하기 전에 지원한 회사 인사과에 이력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 실제 그 회사에 다니는 인사과 직원 중 한 명의 이메일을 링크드인 같은 데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인사과 직원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회사 헤드쿼터 있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언니 있지 않습니까? 언니한테 인사과를 좀 바꿔달라 하면 바꿔줍니다. 웬만하면 바꿔주거든요. 그러면은 인사과 누구누구에게 구직 공고 관련해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혹시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은 실제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 구직 공고는 어장 관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솔직히 제가 인사과 직원이면은 그런 식으로 파이팅 있고 애살 있게 확인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사람이 일을 또 시키면은 또이 야무지게 잘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자리가 없더라도 TO를 하나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잃을 거 없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구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냥만 나는 공부만 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대학교 사무실이면 더 좋습니다.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 대학교 사무실에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쓰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 대학교 성적 4.0이 만점이라고 쳤을 때 성적이 4.0이고 실제 업무 경력이 전무한 친구랑 성적이 3.6에 1년 동안 학교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친구 그 둘 중에 성적이 3.6짜리 친구를 선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3.6 받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서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이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절실해지고 집중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됐다고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노는 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성장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 사이트로 원서를 제출하면은 그 즉시 여러분들 이력서는 다른 수많은 이력서들 속에 파묻힐 것이지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면은 이력서 리스트 위쪽에 위치할 경우가 많아지니까 대학 다니면서 공부만 하지 말고 학점 3점대를 받더라도 정말 비전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3학년이나 4학년 때 인턴 꼭 해야 되고 실제 사무직을 경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이 35살 아재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 기업들의 얌체 같은 어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단 MZ 세대 친구들 뿐만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잘 생각해 보셔서 원하는 꿈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